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춘 감정평가사입니다. 오늘은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교통 분야에 있어서 탄소 저감 방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지구계획이라든가 에너지 사용 계획서 부분에 있어서 교통 분야에 있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영향 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교통 영향 평가 보고서에도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수요 공급 예측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감하겠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예상을 해보겠는데, 이제 교통 영향 평가상에 나와 있는 교통량과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조금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지구계획에 나와 있는 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도로의 어떤 유형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두 개의 약 40m 정도 되는 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로 또 한 3, 40m 되는 도로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도로에 의해서 도시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도로 폭이 거의 38m, 43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도로를 차량 중심의 도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중심의 도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이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이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1차, 2차 신도시에서의 계획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모든 기존 도시를 도로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도로를 다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5년, 2030년 되면은 도로 폭을 줄이고 도로 위에를 공원화하겠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폭을 줄여서 거기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준공 예정인 3기 신도시는 도로 중심의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 분야에서 탄소 배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은 왜 하남이 교통 분야에서 중요하냐면,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운송 부분, 교통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 됩니다. 근데 하남에 있어서는 운송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약 47% 됩니다. 그럼 에너지 사용량이 탄소 배출과 비례하기 때문에 하남은 다른 타 지역과 달리 에너지, 수송, 교통 분야에 있어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의 요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남 교산에서 신도시에 있어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자체를 보면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이라든가 정부 정책, 교통 분야 에너지 전략, 탄소 저감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과 그 교통영향평가, 3기 신도시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느냐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노외 주차장 총 주차 대수를 친환경 경차 비중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친환경 전기 수소차 주차 대수를 총 10% 정도의 비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33%, 2030년 되면 3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차와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 3기 신도시 교통영향평가 보면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정부 정책에 한참 미달되게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2033년 준공되고 사람들이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33년도에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왔다 나가는 차량의 수량이 13만 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13만 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저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은 2025년도를 기준해서 모든 이동의 75%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게 기존의 프랑스 도시를 이렇게 25년도 되면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 준공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는 프랑스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지금 3기 신도시에 있어서의 도로의 어떤 이제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전거 도로 폭이 기존에 1.6m였는데 심의 과정 중에서 2m로 넓혔습니다. 근데 2m도 보면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폭이 전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왼쪽과 같이 한 4m 정도 돼야지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도로폭과 같이 4m 정도를 유지해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3기 신도시는 명시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2m로 명시를 했습니다. 1.6m를 2m로 그만큼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 다른 외국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전거 도로폭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의 설명을 보시면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줄이면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내용을 잠깐 보면은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만드는 보스턴의 빅디그는 121헥타르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도로에 인해서 유전적 연결성이 이제 줄어들었고 도로를 공원 녹지로 만들므로 해서 이제 낮 기온이 온도가 40% 정도 낮춰졌다. 그리고 또 도로로 인해서 공동체가 약화가 되고 이웃과 또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했는데 이름으로써 이웃과 유대감이 많이 복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BBC 뉴스 코리아에서 22년 6월 달에 이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외국 같은 경우 위에 상부 도로를 지하화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지에서 현대자동차가 약 1조 7천억 정도를 서울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영동대로를 지금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기사 내용이 22년 1월달 기사 내용입니다. 강변북로와 경부 간선도로를 또 지하화해서 공원화하겠다. 이거는 22년도 10월달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측과 같이 도로 중심의 하천변을 이거를 지하화하고 위에를 공원화하겠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우레커에서 일하는 톰 아일랜드는 도심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도로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람 중심, 자전거가 안전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그 다음 넓은 도시를 지하화하고 위를 상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30년 준공 예정인 하남교산 3기 신도시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